미국 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보복 타격으로 중동 전역이 전쟁의 영향권에 놓이면서 연방 정부가 중동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동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불과 사흘 만에 전면적인 소모전이 됐습니다. 2만 달러 드론을 공격하기 위해 400만 달러 요격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고 이마저도 곧 소진될 것으로 보여 서방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오는 7일부터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신청 절차와 업무 처리 방식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사기 및 탈세 신고를 위한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는 특히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어 모든 내용을 한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공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패키지 여행 일행으로 여행 중 말다툼이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보복 타격으로 중동 전역이 전쟁의 영향권에 놓이면서 연방 정부가 중동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중동 국가들에 머무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여행 경보가 적용되는 국가는 이란, 바레인, 쿠웨이트 등 14개의 국가입니다. 국무부는 안전 위험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미국 국민은 가능한 상업 교통편을 이용해 즉시 출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국무부는 요르단, 바레인, 이라크에 체류 중인 비필수 정부 인력 및 가족에게 의무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요르단과 바레인의 인력들이 이란의 지속적인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위협, 상업 항공편의 상당한 차질, 테러 공격의 위험에 처했다며 이라크 내 폭력 및 납치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당수의 항공사가 중동 지역 노선 운항을 중단해 많은 인원이 빠르게 출국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 내 미국인들이 떠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X 게시물에서 미국 대사관이 현 시점에서 미국인들의 대피나 이스라엘 출국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떠나려는 미국인들은 이스라엘 관광부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이집트 타바로 이동한 뒤 타바나 카이로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허커비 대사는 권고했습니다. 중동 내 미국 대사관들은 속속 폐쇄되거나 직원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주 요르단 미국 대사관은 직원들이 위험으로 인해 해당 지역을 떠났다고 밝혔고 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대사관도 오늘 새벽 이란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드론 공격을 받은 후 시설 공격을 이유로 이날 모든 영사 업무 예약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자산을 겨냥한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까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타격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ABC는 어제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전날 비공개 의회 브리핑에서 이란이 미국의 자산을 겨냥한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까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란의 미사일과 대리 세력에 의한 전반적인 위협이 영내에 존재했다는 수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발표 대국민 영상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해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 역시 지난 주말 이란 공격 이후 이란이 영내 미군과 동맹국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도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 정권은 모든 미국인에게 끔찍한 위협이 될 수 있고 테러 군대를 양성하는 나라가 악의적 의지로 세계를 갈취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란의 핵 미사일 위협을 공격의 근거로 거듭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ABC에 따르면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오는 2035년까지 앞으로 9년 동안은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정보분석국 역시 이란이 미 본토에 대규모 물리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중동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불과 사흘 만에 전면적인 소모전으로 비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만 달러 드론을 공격하기 위해 400만 달러 요격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고 이마저도 곧 소진될 것으로 보여 서방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값싼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퍼붓자 미국과 동맹국들은 고가의 요격 미사일로 막대한 군수물자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 탄약고가 먼저 바닥을 드러내느냐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핵심은 극심한 비용 불균형에 있습니다. 이란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은 한 대당 제작 비용이 $2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발사되는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4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따르면 패트리엇 시스템은 90%가 넘는 요격 성공률을 보이고는 있으나 값싼 드론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셈이어서 서방국가 기획자들의 시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비용 불균형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소모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분쟁 시작 후 1200기가 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이 중 대부분이 샤헤드 드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으로 미국의 방공망을 지치게 만들고 더 파괴적인 탄도미사일은 결정적인 공격을 위해 아껴두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같은 교전 속도가 이어진다면 카타르에 비축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나흘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4에서 5주간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전쟁을 지속할 탄약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약 600기 생산했습니다. 분쟁 발발 이후 중동에서 발사된 수천 기의 요격 미사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오는 7일부터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신청 절차와 업무 처리 방식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예약과 업무 배분 시스템에 대한 개편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국은 지역별로 설치된 지부별로 지역 주민들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존의 지역 중심 처리 방식 대신 전국 단위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초기 청구 예약을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초기 청구 예약 전국 일정 시스템과 업무를 전국 단위로 분산 배정하는 전국 업무 관리 시스템이 본격 가동합니다. 전국 통합 시스템은 디지털 서비스와 처리센터는 물론 현장 지부에도 모두 적용합니다. 시스템이 가동하면 사회보장국 직원은 일정 시스템을 통해 모든 초기 청구 예약을 관리합니다. 예약 업무는 전국 단위로 가용 인력과 전문성에 따라 배분하며 관리자가 직원의 역량을 고려해 업무를 할당합니다. 개편의 배경엔 인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보장국을 떠난 직원은 약 7,000명입니다. 인력이 줄면서 지역별로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다른 주의 직원도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같은 주에서 전화를 건 신청자들이 전혀 다른 주의 상담원과 통화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국 통합 처리는 사회보장국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주마다 법 규정이 다른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의 소득 기준은 주마다 차이가 있어 특정 주의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이 타주 사례를 처리할 경우 복잡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던 장기 대기 문제가 완화돼 상담과 업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사기 및 탈세 신고를 위한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선 특히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어 모든 내용을 한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빈번해진 세금 사기 및 탈세 의심 사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IRS는 이번 조치가 납세자들의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접수된 제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웹페이지는 IRS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기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접속하거나 신고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모든 내용을 한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세금 사기, 탈세 등 신고가 여러 경로로 분산돼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모든 신고 옵션이 한 곳으로 통합됐습니다. 납세자는 세금 사기, 탈세, 기타 세법 관련 불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IRS는 이번 웹페이지 개설이 1단계 개선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엔 신고 양식 축소, 처리 절차 자동화, 현대적 사건 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통해 신고 시스템을 더욱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IRS는 의심 사례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해달라며 조기 신고가 세금 사기 및 비준수 행위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공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패키지 여행 일행으로 여행 중 말다툼이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로스앤젤레스발 여객기 기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패키지 여행 일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여행 중 A씨에게 버스 커튼을 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를 거절한 뒤에 A씨가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항에선 A씨가 B씨 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B씨가 따라가자 머리채를 잡고 볼과 이마 등을 이로 깨물었습니다. 당시 공항 경찰이 제지해 상황은 종료됐고 여객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탑승 이후 A씨는 기내가 소등된 틈을 타 기내 앞좌석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기절했고 두피가 5cm가량 찢어져 출혈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탑승객 중 의료진이 있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봉합수술을 한 의료진은 주먹으로 때린 상처는 아니고 날카로운 둔기로 인한 상처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착륙 직후 포승줄로 묶인 채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소매 판매와 관련된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알고리즘 가격 프로그램을 온라인 판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어제 전국 소비자 보호주간을 맞아 발표한 2025년 10대 소비자 불만에 따르면 온라인 허위 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나 가격 폭리, 불량 상품,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 등 소매 판매 관련 불만 접수가 4,809건으로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기업들은 고객의 위치나 검색 기록 등 개인 데이터를 통해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알고리즘 가격 프로그램을 온라인 판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품인데도 소비자 정보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뉴욕주에선 이런 개인에 맞춘 알고리즘 가격 설정 프로그램을 쓸 경우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지가 없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약 기업이 이런 설정을 알리지 않았다면 신고해달라며 건당 $1,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쇼핑 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도 고객 정보를 활용해 제품 홍보나 판매에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자동차 판매 서비스와 금융 및 수리, 크레딧카드 대출이나 모기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대출을 제공했다가 이자를 챙기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랜드로드와 세입자 간 문제로 인한 불만도 상당수였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14일 이내에 이를 돌려주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렌트 안정 아파트인데도 잘 모르는 고객을 속여 정해진 인상률보다 렌트를 많이 올려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NYPD의 위법 행위로 인한 각종 소송을 해결하는데 뉴욕시 정부가 연간 1억 1,700만 달러를 지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해 NYPD가 불법적인 검문을 진행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등의 문제로 소송당한 것을 해결하는 데에만 1억 1,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NYPD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총액입니다. 2024년엔 시 정부가 NYPD 관련 소송을 해결하는 데에만 2억 달러를 넘게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시 정부는 이와 같은 소송 해결에만 7억 9,600만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제니빈 웡 법률구조협회 변호사는 NYPD는 시 정부에서 합의금으로 가장 큰 비용을 쓰는 기관이라며 경찰들의 위법적 행위를 막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해결된 소송 중 가장 많은 배상금이 나온 사건은 에릭 스모크스와 데이비드 워런 사건입니다.
1987년 새해맞이 타임스퀘어 축제 현장에서 프랑스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NYPD는 각각 1,300만 달러, 1,100만 달러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합의금으로 쓴 비용도 상당수였습니다. 불법적인 검문을 진행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 등으로 피해자가 항의하면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식입니다. 뉴욕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시장과 NYPD는 업무적 그리고 또 재정적 책임이란 분명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경찰의 부정행위 합의금으로 지출되는 모든 돈은 주택, 교육, 공원 또는 뉴욕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관련 정책과 관행을 파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투표 임명부에 올리도록 규정해 사실상 상당수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왔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보장, 한국 내 거소신고 요건 삭제, 투표 연령 18세로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 투표인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또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고 국민투표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준을 일치시킨 조치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 세계 동포 사회의 다양한 민원과 제안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동포들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에서 이번 조사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대규모 조사로서 현재까지 약 1,400개의 건의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제 예상보단 건수가 많지 않았다. 전 세계에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들이 계신다는데 민원이 1,400개밖에 안 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재외 공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우리 재외 국민들을 접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뉴저지 등 4개 주 정부를 상대로 유권자 명부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6일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연방 당국이 뉴저지 주 정부에 유권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이후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소송에서 주소나 운전면허증 번호, 생년월일, 소셜번호 등 유권자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주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요청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권자 명부관리 책임은 각 주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투표 자격이 없는 이들을 가려내야 한다며 각 주 정부의 유권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캘리포니아, 오리건, 미시건주 등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뉴욕 허드슨강에 소형 항공기가 착륙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어제 오후 8시경 뉴버그 비콘 다리 근처에서 조종사와 승객이 탑승한 세스나 172 항공기가 허드슨강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드로프 소방서는 성명에서 탑승자들은 안전하게 빠져나와 해안까지 헤엄쳐 나왔다며 현장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 사건을 허드슨강에서의 또 다른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비행기 조종사와 승객 모두 경미한 부상만 입고 구조돼 다행이라며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다 맑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3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도 비가 오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